엔지니어셨던 환자분은 수술 전에는 운전도 하고 도면도 볼 수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함은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이 된 것인데요. 안녕하세요, 나승진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근거리가 잘 보이는 렌즈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거리 시력이 좋은 렌즈를 선택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왼쪽 눈은 황반 변성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에도 시력이 0.2로 좋지 않아서 오른쪽 눈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요한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와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고, 당시 근거리 시력이 특히 좋다고 알려진 지메트릭 플러스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엔지니어셨던 환자분은 수술 전에는 운전도 하고 도면도 볼 수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거리는 잘 보이지만 먼 곳이 너무 흐려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내원 당시 우환의 시력은 0.8, 근거리 시력은 J5 정도였어요. 난시를 교정하면 시력이 1.0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먼 곳이 흐리고 가까운 곳만 잘 보이는 상태였어요. 세극등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우한에는 약간 노란색을 띠는 지메트릭 플러스가, 좌안에는 투명한 아이엔스 렌즈가 보입니다. 각막 지형도 검사에서는 우한에 1.5 디옵터의 난시가 있었고 기존에 삽입된 지메트릭 플러스의 난시 교정이 부족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참고로 우한도 황반 변성 초기 변화가 발견되었는데요. 다행히 아직 중심부는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함은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이 된 것인데요. 첫 번째는 단안으로 생활하시는 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렌즈 선택입니다. 양쪽 눈이 모두 건강하다면 한쪽은 먼 곳을 잘 보이게, 한쪽은 가까운 곳이 잘 보이게 나눌 수 있는데요. 단안으로 생활하시는 분은 그럴 수가 없죠. 한눈으로 모든 거리를 다 잘 보셔야 해요. 지메트릭 플러스는 원거리가 40, 중간거리가 20, 근거리가 40% 정도로 빛을 분배하는데요. 근거리에 더 많은 빛을 할당하다 보니 원거리 시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또 난시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죠. 1.5 디옵터의 난시가 있었는데 1 디옵터의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난시가 남았던 거죠. 다행히도 환자분은 동공이 작고 구면 숫자도 정상이어서 회자력 렌즈를 사용하기에 적합했어요. 클라론 페놉틱스로 교체 수술을 결정했는데요. 이 렌즈는 빛을 원거리 50, 중간거리 25, 근거리 25로 균형 있게 분배해요. 원거리, 60cm 중간거리, 40cm 근거리에 초점이 있어서 도면을 보시기에도 적합하죠. 난시도 정확하게 교정하기 위해서 T4 토릭 렌즈를 사용했어요. 수술 다음날 결과를 보시면 시력이 1.2까지 올라갔고요. 근거리 시력도 J1으로 매우 좋아졌어요. 굴절 검사에서도 구면 도수와 난시 도수가 모두 제로로 완벽하게 교정된 걸 확인할 수 있죠. 환자분은 먼 곳도 잘 보이고 도면도 잘 보이고 운전할 때 불편함도 없으시다며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황반변성 초기 변화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변화가 생기면 즉시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에서 보셨듯이 거의 한쪽 눈으로 보시는 분들의 렌즈 선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양쪽 눈이 모두 건강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같은 렌즈라도 정확한 도수 계산이 필수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눈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수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